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흘려들을 수 없는 가슴 시린 사연입니다. 가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한 여성의 삶, 그리고 그 끝에서 밝혀진 놀라운 반전. 동창회에서 무시당하던 한 할머니가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물로 모두를 울게 한 이야기,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72번째 생일을 맞이한 평범한 시골 할머니이지요. 사람들은 흔히들 나이가 들면 그저 편안하게 쉬면서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낙이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제 삶은 단 한 번도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으며 웃음보다는 눈물이, 편안함보다는 치열한 삶의 투쟁이 더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 곁을 지키던 남편은 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세상의 전부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너무도 일찍 제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소나기처럼 순식간에 저의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린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정말이지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논밭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고, 닥치는 대로 온갖 꾸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가난 때문에 서러움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 매일 밤 수없이 다짐했지요. 그렇게 아들, 딸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넓고 복잡한 도시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들 역시 저처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터였습니다. 어쩌면 그들 역시 삶의 무게에 지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덩그러니 남겨진 작은 시골집에서 홀로 긴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텃밭을 일구며 잡초와 씨름하고, 저녁에는 낡고 삐걱거리는 마루에 앉아 텔레비전만이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저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영순 할머니는 늘 혼자구나. 자식들이 다 떠나서 정말 쓸쓸해 보인다. 라고 수군거렸고, 어느새 저는 마을의 쓸쓸한 할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별칭은 마치 제 삶 전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 제 가슴에 깊은 못을 박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홀로 맞는 아침과 저녁은 끝없이 이어졌고, 그렇게 외로움은 제 삶의 그림자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의 존재를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았고, 저의 삶은 점차 빛을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잊고 지내던 과거의 한 조각이 문득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바로 고등학교 동창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과연 그곳에 가도 될까? 낡아서 색이 바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옷들밖에 없었고, 여기저기 쑤시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흰머리와 깊어진 주름으로 가득했고,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이 느껴져 더욱 자신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동창회에 가서 뭘 하나? 괜히 주눅만 들고 초라함만 더 느끼겠지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서는 오랜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작은 바람,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나도 사람인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한때는 나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지 않은가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큰 용기를 내어 먼 길을 달려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버스를 타고 덜컹거리는 길을 지나면서도 혹시라도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설렘이 저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동창회장은 화려한 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친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생기 넘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마치 이물감처럼 섞일 수 없는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며 친구들에게 다가갔지만 그곳에서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참혹한 모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동정이 아닌 노골적인 비웃음과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한 친구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물건을 평가하듯이. 아이고 영순아, 너 아직도 혼자냐? 애들은 뭐하노?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했노?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야? 그 말에 주위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모든 눈빛이 저의 초라한 모습에 머물렀고 저는 마치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옆에서는 또 다른 동창이 혀를 차며 속삭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쯧쯧 불쌍하다. 남편도 없고 애들도 모르는가 보네. 자식들이 그래도 부모님은 챙겨야지. 저렇게 병색이 완연한데도 아무도 안 오고.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비웃음 섞인 말들은 제 가슴에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깊숙이 박혔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으며 겨우 비참함을 감췄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저를 배제한 채 계속되었고 저는 투명인간처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저 차가운 물만 하염없이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물 한 모금 한 모금이 비참함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삼키며 그 자리를 황급히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낡은 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내내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는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토록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하는 원망과 서러움, 그리고 끝없는 자책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때의 모욕감은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을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몸과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탓인지 갑작스러운 극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병실의 하얀 천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간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곳에 홀로 누워있는데 제 곁에는 단 한 사람의 보호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저의 존재 자체가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듯한 깊은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이 제 병실을 방문하여 차트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은 안 계십니까? 환자분 상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 할 텐데요.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가족분들과 상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연락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고 억지로 말을 꺼내려니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연락해도 아마 오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제 입에서 나온 소리인데도 제 가슴은 더욱 찢어지는 듯 아파왔습니다. 마치 저 스스로 저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간호사들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참 안 됐다, 저렇게 홀로 계시다니. 자식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요즘 세상에 저런 자식들이 어디 있다고.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바빠도 이런 위급한 순간에 부모님 곁을 지켜주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정말 너무하다. 그들의 말은 저를 향한 동정이었겠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다시 한번 심장을 꿰뚫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으로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흐느낌조차 삼키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아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쓸히 살다 죽는구나.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해줄 사람조차 없단 말인가. 더 이상 삶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며 흐르고 저는 여전히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덜컥 하고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낯익은 너무도 그리운 얼굴들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꿈속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를 부르는 애절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저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나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눈을 몇 번이고 깜빡여 보았지만 그들은 분명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니들이 왜 여기에? 제 목소리는 놀라움과 감격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그동안 억눌러왔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가슴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곁으로 달려와 제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제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는 항상 엄마가 괜찮으신 줄만 알았어요. 혼자서도 꿋꿋이 잘 지내시는 줄 알았고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이렇게 외롭고 아프게 만든 게 바로 저희 불효한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저의 마음에 굳어있던 얼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딸 역시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가 엄마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엄마가 비참하게 모욕당하던 날 저도 그 자리에 제 친구와 함께 있었어요. 엄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뒤에서 엄마가 친구들의 비난을 들으며 고개 숙이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그때 저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그날 이후 우리 형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지켜드리자.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옆에 있어드리자. 라고요. 엄마, 제발 저희를 용서해주세요. 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솟구쳐 올라 앞을 가렸고 제 가슴은 한없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이 자식들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마치 봄 햇살에 눈이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손길과 따뜻한 눈물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고 간절한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의 삶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병실은 더 이상 쓸쓸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환한 빛으로 가득 찼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들딸이 번갈아가며 병문 안을 왔고 어린 손주들이 쪼르르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병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고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식사 시간에는 아들이 직접 음식을 먹여주었고 딸은 매일 밤 제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은 그림을 그려와 제 침대맡에 붙여주며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는 예쁜 말들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병실은 온기로 가득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는 따뜻한 위로와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영순 씨, 이제 외롭지 않겠네. 사람은 늦게라도 진심을 깨닫게 되는 법이야. 자식들이 이제라도 엄마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부터는 꽃길만 걸을 거야.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식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과 감동을 전해준 듯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행복한 엄마이자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월이 비록 가난과 희생으로 점철된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지라도 저를 향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잠시 잊고 있었을 뿐 사랑은 늘 제 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많은 것에 좌절해서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늦게 찾아온 사랑일지라도 그건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이 사랑은 저의 남은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제 아들과 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주들의 존재는 저의 삶을 다시금 찬란하게 빛내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외로움이란 단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충만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랑을 저 역시 제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겪었던 아픔은 이제 행복한 추억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혹시 지금 홀로 외롭게 지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그리고 가족의 마음은 설령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따뜻한 사랑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혹시라도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누군가를 외롭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자녀에게 진심. 어린 포옹 한 번,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